안녕하세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플랫폼 라이더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직업환경 전문의 우리 리현철 부센터장님을 모시고서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직접 시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는 과정을 하려고 저희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첫 번째 총 6회차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플랫폼 라이더 노동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저부터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유튜브에서는 이런 점이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문의를 모시고서 하는 경우 솔직히 우리 그 병원들 가시면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사실은 그 치료받는 시간이 더 짧잖아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하루 풀 우리 리현철 부센터장님을 모시고 풀로 우리 라이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일환경건강센터 부센터장님이신 직업환경 전문의 류현철 부센터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서울시 플랫폼 라이더 협의회 라이더 노무종사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촬영을 뒤편에서 계셔서 잘 안 보이지만 미디어 데모스의 류중희 감독님께서 촬영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화면 잘 나오게 해달라고 소개하는 형식으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일환경건강센터의 부센터장이고요. 저 직업환경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입니다. 유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드렸으니까요. 저희 일환경건강센터는 청주에 있습니다. 사실 좀 먼 데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재단 법인 숲과 나눔이라고 하는 공익재단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과 환경과 건강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저희들의 대상은요, 사실은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들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서 회사에서 제대로 된 안전보건 문제를 챙기기 어려운 노동자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노동자분들하고 또한 요즘 특수고용지,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 그 다음에 가사 관리하는 노동들, 이런 노동들, 이렇게 제도적으로 노동자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일로부터 비롯된 건강상의 문제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작업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분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모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직업환경학 전문의가 센터장님도 한 분 더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물리치료사분들 계시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상담사도 계세요. 그리고 그 외에 작업 환경을 둘러보시는 산업위생 기사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 총괄해 주신 분도 또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은 노동자분들도 저희들이 주된 사업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왔습니다. 소개 잘 해주셨고요. 오늘 지금 두 분이 아주 뻘쭘하게 앉아 계신데 웃으세요. 네, 뻘쭘하게 앉으시는데 실제 오전 중에도 이 비를 맞고 실제 라이딩을 하시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직접 비를 헤치면서 오신 우리 서울시 플랫폼 라이더 협의회 그 라이더분 두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없으십니까? 마이크를 드리면 말씀을 안 하셔. 네, 하여튼 이거 처음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네. 네. 약간의 고충이 있고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좀 불편한 점을 직접 의사 선생님에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륜찬 노동자들 대변에서 나오신 거니까 실제 오늘 같은 이렇게 비 오는 환경에 어떤 좀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위축되잖아요. 막 저도 라이딩을 했던 사람이니까 더 잘 알고 그런 것처럼 그런 위축되는 거 또 이렇게 노면에서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좋은 고급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진동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먼저 우리 그 라이더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예, 네. 저는 보통 이제 아침에 아침 10시부터 기본적으로 저녁 10시까지 이제 오토바이를 주로 탑니다. 그리고 그 기본 자세가 이 자세인데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데는 뭐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목이 맨날 하니까 이게 돌리면 이게 아파요. 이 부분이 아프니까 그 부분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데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그러니까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팔뚝에 보시면 무슨 어떻게 보면 화상 입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안전용구를 착용해서 까만 부분과 그게 나타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제 유일하게 하루 긴팔을 안 입었는데 이 아대를 이렇게 착용하고 그 상태로 다 한 8시간을 운전했는데 8시간에서 10시간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장거리를 타다 보니까 요 부분은 하얗게 된 데는 아대 보호선이 있었고 이거는 그냥 노출이 됐는데 제대로 익었습니다. 제대로 익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실제 라이딩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보호 용구를 팔이라든지 예. 무릎이라든지 여기를 꼭 하시는 예, 편이잖아요. 여기 꼭 항상 합니다. 무릎하고 여기하고 안전모하고 그렇죠. 완벽하게 합니다. 사실 더워도. 더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네.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보면 많은 라이더들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 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몸 반응하는 시간은 너무 빨라요. 기본적으로 넘어질 때 최고 먼저 여기를 땅을 짚는 게 여기인데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무릎. 근데 이거를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넘어졌다면 병원에 실려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안전장비의 중요성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좋은 습관이시네요. 선생님 어떻게 네.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라이더 분이신데 네네. 그래도 그 모범적인 것은 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게 모범이고 네네. 그래도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사실 라이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직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 환경을 하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안전 문제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라이더 분들이 제일 큰 위험은 직업상 위험은 사실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시간 내에 여러 콜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위한 수입을 유지하다 보니까 특히 이 속도감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기 싫거나 안 좋은 날씨일 때 훨씬 더 많이 오늘 이분들은 같은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부산에 그 물난리가 나는데도 라이딩 하는 걸 보고 SNS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덥거나 춥거나 나가기 싫은 날 훨씬 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사고의 위험들도 더 높고요.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이 제일 높은데 그래도 주로 건강 문제 측면을 바라본다 그러면 건강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그렇습니다.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내 환경에서 일하지 않잖아요. 실외 환경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문제가 되는 거고 더우면 더운 대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자체들이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통해서 혹은 회사에서 어떤 갖춰진 조건을 가지고 그걸 조정하거나 혹은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죠. 1인이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문제들 자체들은 계절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들을 고스란히 갖고 가는 문제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그 보호구를 이렇게 뭐 한다 손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중량물을 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자체들은 안전의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중량물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보호를 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배달하는 물건이 크기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무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담들을 갖고 계시게 되죠. 반복적으로 그렇죠.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들고 나르는 문제도 있고 또 배달하는 장소 자체가 딱 물건만 내려놓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오토바이 못 올라가면 세워놓고 뛰어야 되기도 하고 하다 보게 되면 뭐 무릎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딩 하는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을 주시하고 손목이 대부분 오토바이에 이렇게 핸들링을 하거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손목이 꺾이게 되는 자세들을 갖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목이라든가 손목 그리고 물건을 들 때 팔꿈치
이제 중량물 취급할 때 허리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절이다 보니까 여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딱 보시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나절 타셨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원래 긴팔 입으신다는데 오늘만 그 하루만 그랬는데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일광 화상이 지나가고 한참 된 것이죠. 그땐 더 막 벗겨 나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에 사실 기온 자체가 이상 고온 현상도 많이 있고 이상 저온도 있는 것처럼 최근의 기후 변화는 되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가에서 더운 날 라이딩을 하시게 되게 되면 노출된 온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온뿐만 아니라 직사광선이 내려쬐서 아스팔트 바닥에 다시 거기에 복사율 올라오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더위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온열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흔히들 이제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운 환경에서 보호 장구를 다 갖춰야 되고 긴 바지에 긴팔 옷을 입고 배달 시간에 쫓겨 뛰어다니시다 보면 일사병이 열사병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사병이라는 것 자체는 열탈진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좀 잘 쉬어주고 휴식을 잘 취해주고 물만 드시게 하게 되면 좋아지는 건데 또 열사병은 그렇지가 않은 중증 질환이긴 해요. 그래서 온열 질환의 두 가지를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사병, 열사병이고 이것들의 가장 좋은 대비 방법 자체는 물, 적정하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 그 다음에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 물, 그늘 휴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현실이 쉽지 않죠. 수시로 홀로 받아서 뛰어다니기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몸이 처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볕이 많이 나니까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니까 땀이 물만 몸에 수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몸에 필요한 소위 미네랄이라고 하는 성분들 자체 같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 좀 마시고 시원한 거에 좀 쉬어주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사병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열사병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또 특히 습하면 더 그런데요. 더운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몸의 체온을 조절해줘요. 더우니까 몸을 체온을 떨어뜨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몸이 36.5도 뭐 이렇게 하는 체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에서 대뇌에서 하는 기능이거든요. 체온 조절 중추란 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 작동이 기능이 오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열을 내리는 기능들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그렇죠. 발열을 못하게 주니까 그렇게 되면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열사병하고 일사병 차이 중에 큰 차이가 일사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축축하고 약간 서늘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체온도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열사병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땀이 나야 되는데 땀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만져보면 건조해요. 그리고 벌겋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열사병은 40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게 돼요. 위험하네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이 인체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란을 불에 올리면 한 40~50도부터 색깔이 변하잖아요. 변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체 조직도 그래요. 마찬가지거든요. 뇌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을 40도 밑으로 빨리 떨어뜨리지 않게 되면 내부 장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체온 조절이 중추가 마비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들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초응급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구토 정도 나다가 의식이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체온이 뜨겁고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 옮기셔야 돼요. 빨리 병원 옮기셔가지고 체온 빨리 떨어뜨려야 굉장히 빨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몸에다가 만약에 당장 못 옮기시다 그러면 몸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물을 좀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선풍기로 날려주셔가지고 체온을 빨리 떨어뜨린다든가 겨드랑이라든가 사타구니나 서해부 이런 쪽에 체온이 많이 발산될 수 있는 곳에서는 좀 시원한 걸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열사병의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되게 바쁘신 것들이 문제긴 하죠. 그렇지만 최대한 물, 그늘, 휴식 요거를 적당한 시간에 조금 챙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차민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 좀 그늘이 있으니까 좀 쉴 수 있어. 그렇죠. 이런 날 꼭 물을 좀 챙겨 나가야 돼. 이렇게 맞아요. 좀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더 좋은 거 자체는 이렇게 더운 날 같은 경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천천히 쉬어가면서 배달을 해도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의 그렇죠. 그게 제일 그런 유지가 바람직한 되는 게 제일 거죠. 좋죠. 노동의 대가 그 정도 맞아요. 되면 좋습니다. 아, 네. 바라는 방향입니다. 네네. 어떻게 라이더님은 지금 뭐 열사병, 일사병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라이딩 아니, 하시면서? 지금 오늘 와서 이제 처음 알게 되고 소개를 이제 들으니까 그게 끄덕끄덕 그쵸. 해지면서 그래도 참 잘 참석했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진짜 일하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뭐 시원한 물 한 잔 먹는 시간도 없을 때도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은 특히 습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우비를 입고 또 뛰어다녀야 네, 되고. 맞아요. 참 이런 때는 열사병이 없을 수 있어도 지금 이 비만 안 오면 이제 떼약빛인데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사병, 열사병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예,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인 교육을 받고 일사병이라는 것 갖다가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현장에서의 입장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아니면 아침에 나와서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이거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좀 쫓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이바 안전모 쓰고 하다 되게 보면 덥죠. 엄청 더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상태가 바로 일사병에 가게 왔다. 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일사병이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내 몸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 네네. 지쳐서 내가 너무 피곤한데 약간 어지러운데도 참고 일을 하는 거, 그거를 일사병이라고 본다면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열사병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네.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메모까지 하시면 열심히 들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인상이 남는데요. 되게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힘들어졌을 때 누군가 보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혼자서 다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조 증상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막 쫓아다니고 심지어 이제 더운데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서 막 뛰어갔다 내려오다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맥이 탁 풀린다든가 어지러지하다는 이런 느낌이 왔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순간에는 분명 쉬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서늘한 그늘에서 쉬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또 물을 좀 맞아주시고 그렇게 좀 쉬어주시는 정도만 해도 사실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콜 하나가 그렇게 중하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경우에 아예 그 스마트폰을 끊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콜 받는 거 꺼놔버리면 모르겠는데 켜놓는 이상은 그 콜을 이렇게 안 잡을 수가 없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네네. 습관을 가져야 돼요. 네네. 이제는 덥고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오더 다 끝냈으면 끄고 네네. 진짜 30분이든 이렇게 좀 쉬고 그걸 하는 게 나를 위해서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이 그렇죠. 저희가 중요하죠. 이렇게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식. 그리고 저번에 그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그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목이 운전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거북목 같이 하다 보면 약 15도 가량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목이 기울어 있잖아요. 그때 네. 말씀해 주셨던 게 그 15도 기울이면 그 위에 내 머리 위에다 볼링공 볼링공 하나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으로 몸에 네. 큰 부하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점들도 있는데 그 기사님, 아니 라이더님도 저기 항상 이렇게 좀 목을 빼고 이런 습관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거기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게 저런 습관 개선도 좀 필요한 중요하죠. 부분인 것 네네. 같아요. 이게 라이딩 자세 자체가 물론 오토바이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라이딩을 하시는 자세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전방을 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계속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코를 확인하시고 이런 그렇죠. 자세. 이러다 보니까 계속 목이 부담이 가는 자세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똑바르지 않고 고개가 앞으로 떠질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자세는 고개들이 숙여지는 자세들이 사실 안 좋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도가 기울어질 때마다 볼링공 하나씩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도가 되면 볼링공 2개가 올라가고 어우, 생각만 해도 45도면 무겁네. 3개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뭐 요즘 자전거로 또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네, 커넥트. 그렇죠. 커넥트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좀 수시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르쳐 드린 것도 있고요. 요번에도 방송이니까 네. 영상이 남을 수 있게끔 한번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스트레칭도 좀 가르쳐 네네, 주시고 그렇게 해볼게요. 또 시간 되면 또 태핑에 관련해서 이런 네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근육에 네네. 관련된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막 쉬지 말고 그냥 네네. 속도전으로 쭉쭉 가다 보면 네. 선생님한테 오늘 최대한 뺄 수 있는 거 빼시는 최대한 걸로 열심히 네. 해서 한번 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하시면서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데들이 있는 걸 한번 직접 물어봐 보시죠. 저는 지금 저기 이 목이 그 항상 이 자세에서 항상 이렇게 오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10시간 가까이 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느 순간 이게 돌리는데 아프더라고요. 이쪽 돌려도. 근데 지난번에 1차 테이핑을 받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자세 스트레칭을 몇 가지 했는데 좀 그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실 때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을 풀로 타시는 거잖아요. 기본이죠, 기본. 그 기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음식 배달 대행도 하지만 플랫폼도 하지만 또 퀵도 하셔갖고 장거리로 가시는 것도 네, 장거리도 많이 합니다. 많이 주행하시는 패턴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요즘은 뭐 하나의 플랫폼만 하시는 분보다는 2개, 3개씩 엮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시면. 네네. 그 장거리를 타는 것들 자체는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몸을 가만히 고정적인 상태로 두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근육이 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도 어떤 근육은 긴장을 하고 머리가 떨어진 걸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목 뒤에 근육들 같은 경우는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시간 타는 것 자체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라이더 분들을 보면서 걱정했던 문제들 자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후경근 목 쪽 뒤쪽이 부담이 돼가지고 목이 계속 만성적으로 목이 아프거나 긴장이 걸리는 부분들, 목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무거운 물건들 자체를 반복적으로 드는데 특히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 배달통이 있게 되면 그 높이에서 배달통 자꾸 드러내시는 것도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위로 들어가 네, 뚜껑을 열고 그렇죠. 위로 빼는 위로 반복적이네요. 반복적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걸 위로 들어 올리다 보면 힘 자체가 우리가 가까이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앞팔 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전체에 힘을 쓸 수 있는데 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거의 오롯이 전완부라 그러는데 앞팔의 근육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 앞팔의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게 되면 이 앞팔의 근육들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 자체가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우 아니면 양쪽에 있는 뭐 골프 엘보우 이렇게 내외 상과염이라 그러는 거죠. 요 위에는 테니스 엘보, 밑에는 골프 골프 엘보우 엘보 보통 이렇게 해요.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아.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 많이 생기고 골프 치는 사람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게 평생 골프 치지 안 잡아본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우리 생길 수 직업 있어요. 때문에 네, 생길 직업 수 환경 있습니다. 때문에 네. 다행히 수고하진 않았는데. 네네. 아. 그런 게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탈 때 항상 이렇게 뭐 엑셀레이터가 발로 밟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손으로 그렇죠. 당기고. 손으로 당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고 그리고 자세 자체가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장시간 유지하다 보니까 손목 주변에 있는 통증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젖혀놓고 있는 것 자체는 또 결국은 앞팔의 근육들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또 무거운 것들 들어올릴 때 무거운 짐을 뒤에 올릴 때 구부렸다가 허리를 끙 하고 들어올릴 때 허리 부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먼저 이렇게 목부터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본다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일단 목 근육들을 잘 풀어주게 하는 것 자체. 그래서 많이 수그리고 있었던 자세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어깨 양쪽 위쪽에 승모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좀 느슨하게 해줘야 운동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앞가슴 가슴뼈 흉골이라 그러는데 이게 약간 전상방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가슴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쭉 열어줘서 팔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게 되면 막 근육이 땡기네. 여기 근육에 힘이 쭉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 제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식으로 이렇게 어깨 내려주시면 일단 여기 승모근이 근육이 이완되고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쭉 뒤로 젖혀주세요. 쭉.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쉬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원한 느낌이 나셔야 돼요. 시원하기도 해요. 아프기도 그래서 하면서. 아프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이유는 어깨에 자꾸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긴장이 돼 있어서 어깨를 이렇게 내려뜨리실 수 있도록 여기 근육이 이완되게 되면 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승모근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내려주신 상태에서 고개를 쭉, 그래서 앞가슴이 쭉 열린다. 그렇게 되면 흉골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한다는 느낌이 나시면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쭉 해주시는 건데, 한 번만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5세트 하시고 또 5세트 하시고 또 5세트 하시고, 그래서 한 뭐 15번 하면 좋은데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10번이라도 습관적으로. 그렇죠. 한 번 라이딩 하고 나면 내려서 한 5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짧게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성격들이 급하신 분들 그냥 한 몇 초 하다가 몇 초 하다 내려 그러면 안 되고요. 한 10초, 15초 정도 이 상태 쭉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좀 충분히 풀리거든요. 그렇게 유지를 해줘서 하는 거고요.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우리 대부분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픈 걸 참고 하다가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팍 맞고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일대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죠. 근골격계 질환은 주사 한 방으로 낫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맨날 가서 들어 누워있으면 물리치료기 대준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증을 줄여주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고유한 근육들에 유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것들이 강화돼야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해주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 치료들,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한 방에 안 된다. 그럼 꾸준하게 한 2주 정도 운동을 하셔야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좋아져요. 물론 단기가 더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일종의 은근과 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쁜 시대에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매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이 무겁고 불편하신 분들, 때때로는 이게 이제 거북목 증후군,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다 가르쳐 드리면 또 잊어먹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만 딱 가르쳐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팔의 근육들 자체가 많이 풀어지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전완부 근육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분도 한번 잡아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쪽에 이렇게 아프시신 거 약간 인상을 쓰시네요. 이렇게 살짝 구부렸을 때 여기 위팔뼈가 나와서 여기 붙은데 요 근육이 붙는 자리에, 힘줄이 붙는 자리거든요. 이 앞팔 근육들 자체가 쭉 와서 손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아프면 이게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눌러서 아프신 분들 계세요. 여기가 쭉 누르면 이제 골프 엘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이 앞팔의 근육들 자체가 긴장이 많이 걸리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마틱 할 때 저체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아래 위로 한다든가, 또 힘을 줘서 무거운 것들 밑에서 받치고 이렇게 들고 버티고 계실 때, 뭐 박스 같은 거 들 때 이렇게 들고 버티고 계시면 이게 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앞팔을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주먹을 쥐으시고 난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쓱쓱 풀어주는 거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이게 맨살에 하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마사지 오일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도 괜찮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참 이게 잘 안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스트레칭으로 가르쳐 드리면요.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일 먼저는 이렇게 어깨는 똑바로 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는 쭉 펴시고요. 이렇게 손목을 해서 젖힌 상태에서 왼손부터 하신다 그러면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겁니다. 자기 몸쪽으로. 그래서 어깨가 앞으로 밀려나오거나 그렇지 않게 똑바로 하시고요. 팔꿈치를 구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쪽이 단축이 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구부러지긴 해요. 이미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지 않게 쭉 펴시고 이렇게 당겨 주시는 겁니다. 쭉 당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초 이상은 당기시면서, 너무 세게 당기시면 아프니까 항상 이거 그 텐션이라서 긴장을 주라 그러는데요. 긴장을 주는 힘은 아플락 말락 할 때까지 당긴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10초 정도. 네, 앞에 지금 카메라 찍는 분도 아파하십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목에서 한 10초 정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하루 10번 이상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좀 부담을 줄 때는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해서 안쪽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강한 좀 걸립니다.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일단 먼저 해서 이렇게 이거를 10초 정도 유지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뒤로 젖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한쪽으로 이렇게 당겨 나오지 않게 똑바로 두시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젖힌 상태로 쭉 당겨서 이번에 이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쭉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유지해 주는 것들 자체를 5번 하고 쉬고 5번 하고 쉬고 5번 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한 10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이 앞팔 근육을 풀어주는 거고요. 또 손목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손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접혀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요 손목 밑에 있는 터널이 하나 있어요.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 자체가 터널이 좁아지고 터널의 어떤 구조물 자체들의 변성이 이렇게 있게 되면 신경이 눌리면 손이 저려요. 손목 터널 증후군 한번 들어보셨죠? 손목 터널, 수분관 증후군. 네. 더더군다나 비포장도나 이렇게 진동이 많은 데서 타시게 되면 덜컥덜컥 그러면 이렇게 부담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과속 방지턱가 지나면 이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자극이 막 오게 되고 하게 되면 그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손목도 풀어줘야 됩니다. 손목도 풀어주는 것 자체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해주시고 손목도 풀어주시고 하려 그러면 손가락 근육도 풀어주고 하시려 그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세요.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손끝만 붙이시는 거예요. 손끝만 붙이셔요. 손끝만 붙이시고 자 팔은 이렇게 90도 정도에서 축 붙이지 마시고 약간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밀어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어깨하고 팔꿈치를 밀어서 안으로 모아주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로 해주신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팔꿈치를 양쪽으로 밀어서 스트레칭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 가슴의 근육보다는 팔꿈치를 서로 모아서 그래서 양쪽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준다는 식으로 해서 쭉 벌려서 쭉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팔꿈치로 밀어주신다 그러면 손가락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 자체는 등 쪽이나 어깨 근육을 쓰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밀어줬을 때 팔꿈치만 양쪽으로 밀린다고 생각하시고 쭉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근육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 여기 승모근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쭉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데. 네,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10초 정도 해주시고 힘을 빼시고 이렇게 이것도 한 10번 해주고 난 다음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10번씩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팔하고 손목을 풀어주는 방법 스트레칭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쥐었다 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앞팔의 긴장감들을 풀어줄 수 있고 손목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꾸준히 하시겠어요? 이거 방송에도 나가고 영상물이 계속 있는데 지나가다가 안 하시면 어떡하지? 신고하라고 그래야 되나? 네, 하루에 30분씩 꼭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더님은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뭐 기본 두 분이 뭐 보호용구 착용부터 이렇게 습관화한다는 거는 이런 거 우리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습관화가 돼서 네네. 나도 모르게 이게 계속 나한테 몸에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더 입장에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하루에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거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루에 운동 시간에 꼭 포함시키고 꼭 하루에 꾸준히 일사병 오기 전에 오면은 꼭 물, 그늘, 휴식 이렇게 쏙 잊지 마시고요. 저도 꼭 하루에 꼭 30분씩 그것만 잊지 않을 게 아니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시점에 딱 나와야 되는 거.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좋아요 꾹, 공유 꾹 이거 예.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네. 네. 우리 라이더님은 좀 하시면서 라이딩 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불편하셨는지 신체적으로. 저 이제 평상시에 불편했으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아프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나이들을 쭉 하면서 아 이게 그냥 아팠구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꾸준히 계속 쌓여서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아픈 부위가 지금 저도 같이 스트레칭 해보니까 평상시에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말 그대로 좀 열심히 좀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아, 개인적으로 저하고 술 마시면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오늘 이런 모습 처음이십니다. 네? 술을 미리 갖다 놓고 했을 걸 그랬나? 네? 그러면 한 잔 들어가시면 술술 나오실 텐데. 네. 아니, 최근에 저희 이제 저희 또 같이 라이딩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동료분들 중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허리 아프다는 분들, 그렇죠? 좀 있죠. 예.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이 다 보면 지금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밖에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면 MRI 찍고 막 비싼 시술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허리가 아픈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의 부담들 때문에 일의 중량물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 출발은 대부분 근육들이 이제 과긴장하거나 근육 부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 아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가 물건을 드는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없는지 물건을 들 때 잘 취급하고 있는지부터 이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건 허리에 가장 안 좋은 것 자체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의 힘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라이더분들이 뒤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쌓아 올린다고 이렇게 할 때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끙차 드는 것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퀵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때 일단 물건을 드실 때는 허리 힘보다는 허벅지 힘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힘. 네, 그래서 허벅지 힘은- 조금만 보여드리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허리의 근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바싹 앉으시는 거예요. 바싹 앉으셔야 바짝, 돼요. 아예 바싹 ቁ- 물건을 네. 가까이 반하고 안 상태에서 이렇게 허벅지를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올려서 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고 허벅지의 근력을 이용해서 같이 들어오시는 훈련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감이 안 나니까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만성이 되는 그렇죠. 거죠. 구부러지기도 하고 옆으로 틀어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담 이렇게 안 익숙하시더라도 바싹 붙여서 허벅지 근력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좀 스트레칭도 해주고 또 코어 근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코어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자체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닥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엎드리셔요. 바닥에 이렇게 쭉 엎드리셔가지고 허리를 우리가 평평 잠자듯이 아니요. 반대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어갈 때처럼 아, 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삐드리시는데 허리는 평평하게 펴시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는 거예요. 예, 예.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린 좌절 모드. 네, 좌절 모드죠. 네. OTL 모드죠. 네, OTL 모드. 이렇게 해서 네. 근데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그렇지 않게 평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완시켜 준 다음에 한쪽 팔 드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 왼쪽 팔 들어요. 왼쪽 팔 드시고 이 팔도 허리 높이랑 수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왼쪽 팔 드셨으면 오른쪽 다리를 뒤로 펴시는 거예요. 아, 반대.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하늘 높이 치솟지 마시고요. 그냥 쭉 평행하게 일자 정도로 가볍게 들어서 버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버티시게 되면 허리에 있는 근육들 자체가 굉장히 운동하는 데에서 이완도 되고 그리고 힘도 근력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아, 그 TV 보면 모델들이 이렇게 스트레칭 그렇죠. 요가하는 그런 거 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편집본에 나갈 때 영상으로도 그 네. 참고 영상 같이 넣어놓을 네네. 테니까 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허리도 참 좋고 네. 저번에 교육 때 우리 그 간단하게 우리가 테이핑 네네. 약국 같은 데서 사서 인터넷에서 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한번 좀 어디 지금 이쪽 근육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시연을 좀 손목이 안 보여주는 좋으셨고 목이 안 좋으시고 그런가요? 네. 두 제가 분 목이 안 저는 목이 안 좋으시고 좋아요. 네, 저는 그러면 간단하게 테이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치료적 도구라기보다는
통증을 좀 줄여주고 완화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게 되면 이런 테이프들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할 때 하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목이 만성적으로 아프신데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목이 먼저 뭐 아프신 분 옆에 계시니까 목이 아프시게 되면 옷을 벗어야 되나요? 잠깐 여기 옷 위로 하시죠 뭐 이렇게. 네, 원래 옷 벗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래요? 아닌가? 네. 그래서 이렇게 단추만 좀 단추만 풀어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잘 안 보일 텐데. 네. 좀 내려. 잡히나요? 이렇게 드시게. 잠시만요. 네.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거 과감하게. 이거 뭐 저거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그래서-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자, 안 보통 걸립니까? 테이프를 해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 주변에 있는 목 뒤에 있는 근육들 자체를 잡아주려고 이렇게 하나 테이프를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테이프를 붙일 거고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에 맞게, 그래서 길이에 맞게 좀 테이프를 잘라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털 끝난 데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 요 아래까지 한 4cm, 5cm 정도 아래 정도까지 길이를 잡아서 하나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 양쪽 이렇게 와서 주 옆의 근육들에 붙여줄 거라서 여기에 맞춰서 중간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핑이 중요한 것 자체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테이핑이 탄성이 있어요. 탄성이 있는데 테이프를 쭉 늘려서 붙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 대신에 피부는 가장 늘려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털 끝나는 부터부터 붙일 거예요. 붙이는데 가볍게 떼주시고요. 그럴 때는 붙일 때는 이게 당기지 마시고 종이 길 그대로 하시고, 그 대신에 이건 목은 가장 굽혀주세요. 가장 구부려주신 상태에서 뒤에서 붙이시는 겁니다. 붙여서 탄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길이는 그대로 가장 굽혔으니까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경추하고 흉추 옆으로 이렇게 슬슬슬 슬금슬금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펴시게 되면, 드시게 되면 이렇게 주그러들죠. 이렇게 돼야 제대로 붙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붙은 겁니다. 붙게 됐고요. 이렇게 편하게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여기에 이제 어깨 쪽에 이게 승모근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쪽 끝에 뼈가 튀어나온 거 있죠? 이 뼈가 튀어나온 부분부터 이쪽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대시고요. 이 정도 길이를 잡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같은 길이로 두 개 정도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 자르시는 동안 이 태핑지는 그냥 인터넷에 네네. 그 태핑요법이라고 치시면 네네.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어렵지 않고 구입하실 수 한번 있습니다. 방법을 배워 놓으시면 내가 이런 근육통 같은 거를 네. 좀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좀 잘라놓을 것 같아, 그쵸? 그러게요. 네, 생각을. 다음에 잘라놓겠습니다. 네네. 제가 잘라놓겠습니다. 잘라서 올게요. 시간이, 천국 같은 시간이 자꾸 가서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근육을 가장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젖히셔가지고 이 근육을 가장 늘려준 상태에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뼈 튀어나온 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거는 항상 당기지 마시고 살살살살살살살 올려주시는 겁니다.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번 반대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해서 근육이 쭉 늘어난 상태에서 텐션을 주지 말고 살살살살. 근육은 최대한 늘리고 네, 그렇죠. 헬프는 늘리지 그냥 마시고. 네. 힘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고. 약간 좀 짧아졌는데 제가 실망성이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보시면 가장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게 7번 경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다가 경계로 해가지고 잠깐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붙여주는 것들을 좀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따라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네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습관 되시면 집에 와이프가 계시면 와이프한테, 네. 없으면 혼자서 아니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 서로 도와주시면. 네, 여기 네.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그러니까 피부 근육 표면 가장 늘려준 상태에서 붙이시고 이거는 당기지 말고 붙여주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잠깐 이제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네, 입으셔도 될 것 입으세요. 같은데.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죠. 바꿔서 좀. 네. 이제 손목이 아프신 분들한테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손목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테이핑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줄 아프다면 이쪽으로 걸어주시고 이 손가락에 걸 건데요. 그 다음에 이쪽이 줄 아프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걸어주시면 되는데 길이를 대충 잡으셔야 돼요. 길이를 손가락에 끼워준 형태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 밑으로 한 5cm 정도 내려올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반 접혀서 양면으로 갈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 대충 재시고 네. 잘 잡아주시네요. 이 상태에서 반을 살짝 접어주세요. 반을 접는 겁니다. 반을 접어준 상태에서 3등분 해가지고 2개 정도 홈을 깎을 거예요. 마름모 걸로. 반 접어서 삼각을 깎으면 마름모가 되지 않습니까? 삼각형으로 자르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펴면 마름모가 될 수 있게 네. 이렇게 자르시고. 이거 자르는 거는 지금 손가락을 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손가락을 끼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떼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떼내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모양을 카메라로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이렇게. 네. 이렇게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 여러 마른 목골 여기 구멍이 난 대로 지금 손가락을 네, 끼게 네.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짝 뜯으셔가지고 이제 붙이실 때 편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살짝 들어주세요. 가운데 부분. 네, 가운데만 살짝 해서 저기는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벗겨내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이 손가락에 끼우시는 겁니다. 어느 쪽이 지금 아프신지. 좀. 이쪽 중에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중간으로 네. 끼우시면 돼요. 중간 손가락에 하나 끼시고 큰 차이가 없으면. 네, 끼워주시고 이쪽도 끼셔야죠. 네, 끼우셔서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자, 됐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이 손등 쪽으로 붙일 때는 손목 앞으로 구부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럼 여기가 최대한 늘어나겠죠? 네, 늘어나게 되면 살살살살. 살살살살 마찬가지로 텐션을 주지 말고 살살살살 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류현철 부센터장님 유행어 하나 만들었네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바닥을 할 때는 지난번 해보셔서 딱 자세를 잡으시네요. 이번에는 손바닥 쪽으로 붙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쭉 당겨준 상태에서 살살살살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쭉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해서 붙이시고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다 보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목에다 둘러주시는 겁니다. 둘러주시는 방법은 완전히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벌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붙이는 걸 선호하거든요. 나중에 손목 터널 증후군 할 때 조금 다른 게 있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한 바퀴 돌린 정도 크기가 됐죠? 팔찌같이.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자르시는 겁니다. 네. 또 두 분이 지난번에 와주셔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잘 저희가 도와주십니다. 섭외도 잘하셨네요. 저번에 했던 분은 네, 잘하셨습니다. 섭외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목 접히는 선이 딱 올라오게 해서 돌리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올려줘서 사실 이 태핑 요법이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맞습니다. 요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네네. 보니까 저희가 기묘하게 쓸 수 있는 네. 방법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핑의 효과가 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치료적인 것보다는 이 피부 표면 약간 들어주게 되면서 림프나 순환들 좋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넓은 표면적에 붙어가지고 집중된 통증 자체를 분산시켜 주기도 하고 몇 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2, 3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샤워 같은 거 하시면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습기 찬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2, 3일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적게 되면 이렇게 잘 말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도와줄 수 저도 있습니다. 저번에 붙였을 때 네네. 피부가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지 간지럽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은 사실 좀 피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피부 트러블 있게 되면 거기 간지럽고 파스 못 붙이는 분들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빨갛게 이렇게 발진 올라오고 네네. 이런 그런 분들은 사용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쭉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태핑을 하시면서 꼭 그런 어떤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네. 바로 떼시는 것을 네네. 그렇게 떼시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 자체가 혹시 그 음식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배달 뒤에 예. 통식 어떻게 들어내리고 하세요? 일단은 그 음식통이 네. 오픈 이렇게 우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그러니까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죠. 이렇게 이렇게 들 수밖에 없죠 구조가. 구조가. 네, 그래요. 이 방법이 이제 옆으로 빼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선택상이 실컷, 없는데. 선택상이에요. 실는데 물건을 차곡차곡 실어야 되는데 그거에 또 문제점도 네, 있고 그리고 또 개선이 필요해요. 기회로 이렇게 옆으로 여는 것도 음식이 또 뚜껑이 열렸을 때 네. 분실할 확률도 있고 또 어디 낙할 어, 수도 네. 있으니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테이핑도 하고 스태칭도 하고 이런 게 좋지만 제가 이제 항상 그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일하는 환경이 좀 좋아지셔야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장비도 좀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고민하고 그렇죠. 네. 그 이제 같이 우리 이제 농자종합지원센터에서 예, 라이더분들하고 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안 들고 혹시 안전하게 옆으로 이렇게 당겨내면 이렇게 들면 팔꿈치하고 어깨도 망가지거든요.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든 상태 이렇게 하면 팔꿈치하고 어깨도 같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다르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저희가 그 우리 센터장님 연구소가 건강센터가 일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라이더들이 좀 더 일하는데 그 습관적으로 하더라도 만성이 되지 않게끔 네네. 하는 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온열질환 예방 킷, 일사병 예방 킷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더울 때 좀 빨리 식혀줄 수 있게 뭐 물을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분들이 아이스 조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쭤보니 금방 다 이렇게 나가야 그렇죠.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얼음하고 같이 넣게 되면 그 요새 타월 같은 거 쿨링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어떨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전 또 실제로 라이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런 궂은 날씨에는 천천히 오셔도 된다고 하는 이런 캠페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더 유니온에서도 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염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오토바이 위에서 작년에 재봤지만 40도가 넘어요. 맞아요. 그럼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40도가 넘으면 그 일을 좀 네, 작업을 중지하게끔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우린 그거 모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하려면 이 고객,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문하실 때 기사님들 천천히 오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좋고 또 점포에 가면 좀 제발 좀 그 물 있잖아요. 물. 냉장고에 기사님들 오시면 편하게들 드실 수 있게끔 물들 좀 준비해서 좀 드시라고 좀 이렇게 권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별거 아닌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쵸?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사실 최소한 온열 질환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너무 더운 날 우리가 집안의 소비자분들이나 주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나가기 싫어서 우리가 그럼요. 힘들어서 사실은 요청하고 대신해주는 하는 분들이니까. 것들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일상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서로 간의 일정의 공감이라든가 때때로 연대의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날들은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라는 거 그리고 물 한 컵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이런 것도 운영하는 사업주나 이런 분들 자체도 안전 배달료 뭐 이런 거 그렇죠. 고민들 네네. 이게 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이더 싶어요. 유니온에서도 안전배달료, 네네. 지금 안전배달료가 돼야지 또 그만치 기사님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오늘 방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가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멘트라도 한번 좀 해주시면. 네. 사실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의미 있고 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사실 일환경건강센터에서도 라이더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관리 해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적인 대처 방법도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각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모이시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청주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따라하시고 배우시고 하는 것도 하시고 그런 것들 좀 같은
라이더분들하고 마음을 나눠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을 오늘처럼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지역에서도 만들고 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동남권 센터에서도 이런 네. 프로그램을 자주 기획해서 네네. 자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회, 2회차가 더 지금 오늘 1부니까 앞으로도 5부가 각종 다양한 노동자들을 모셔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하니까요.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지금 라이더가 아니다라고 하셔도 다른 부분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의 우리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짧게나마 마무리 인사 좀 한번 해주시면. 저는 이거 지금 제가 목을 받았는데 어떠세요?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편집본으로 아, 네. 편집본으로 딱 그렇게 해서 해놓을 네. 테니까 네. 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직접 촬영해서 주시면 저희가 네. 편집본에 올려놓게요. 그건 다시 저희들이 촬영해서 네. 보내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영상 네. 보시면 촬영본들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하시는데 지장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어떻게 라이더님은 마지막 저는 얘기? 오늘 참 유익했습니다. 유익하고 앞으로 스트레칭, 네. 습관화하는 거. 습관화하는 것을 네. 좀 생활하면 하는 방법을. 예, 이게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것은 습관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네네. 있다라는 것이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이 방송 보시는 분 두 분 약속하시듯이 스트레칭 습관화해서 만성질환을 없애는 거 네. 쪽으로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 하실 거죠? 네, 네, 하시죠. 하셔야죠.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 동남권 그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 교육으로 첫 회, 1회 플랫폼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라이더분들이나 이런 환경에 계신 이륜찬 노동자분들은 지금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스트레칭,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태핑 요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비가 오지만 더워지는 여름, 한참 열기가 뜨거울 때 쉬었다 하시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셔서 사고 안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